안녕하세요, 타고쌤입니다. 자, 구멍 마무리 져야 되죠. 오늘 구멍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요 교재에 보면 앞에서 시작 스케치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선형 설명드렸고 이제 동심입니다. 뒤에 나오는 점 위는 사실상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뭐 별도로 설명할 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점 위는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심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써주신다면 인벤트에서 모델링 하시는데 극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동심은 간단한데요. 조금 요거는 응용만 잘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인벤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인벤트 실행시켰고요. 자, 전에 만들어 놨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베이스 하나 만들어 놨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구멍 뚫린 거는 여기서 삭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다시 만들었고요. 자, 다시 구멍 해볼게요. 구멍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용할 게, 자, 이번에는 동심이죠, 동심. 동심으로 이렇게 옵션을 바꿔줘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동심이라는 의미는 두 개의 원의 중심이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이 지금 여기에 있냐면 없죠. 그래서 두 개의 원이 없어요. 지금 정사각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일단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개의 원이기 때문에 일단 원통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통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로 원통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치수를 줘서요. 뭐 원통을 한 30 정도로 그리고요. 나가서 돌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출 10mm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통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멍 옵션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뭐 원통인 제품의 정중앙에 구멍을 뚫어야 될 일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간간히 자주 나오는데, 자, 여기서 동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원의 중심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지금 현재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원통이 있는데 여기 원통을 이용해서 중심이 같은 구멍을 뚫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위에 선형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통이 있는 평면을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통이 있는 평면을 지정을 합니다. 이때는 꼭 중앙을 이렇게 지정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원통이 있는 평면 위에 그냥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원통 구멍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불이 넘어갑니다. 동심 참조해서 동심을 지정해 주세요 이거죠. 우리가 구멍을 뚫고자 하는 이 곳의 동심은 당연히 여기죠. 그래서 두 개의 원, 즉 여기 원통의 원과 우리가 구멍을 뚫고자 하는 여기 중심이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원통의 테두리나 아니면 이 원통을 지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심을 딱 맞춰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원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면 굳이 스케치 들어가서 시작 스케치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통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멍 뚫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일 수가 예를 들어서 10mm다. 그러면 큰 구멍 뚫는데 전체 관통을 하겠다. 아니면 거리 값을 줘서 깊이 값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이값 좀 파일 지금 들어가 있네요.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원통에 맞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원통의 정중앙에 구멍을 뚫어야 될 경우는 구멍 옵션에서 동심을 이용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동심을 이럴 때 사용하시고요. 또 동심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럴 때 또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보통 베이스에 보면 이런 경우 있죠. 베이스에 보면 베이스 끝이 목깎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치수를 잘 보면 아니면 도면을 잘 보면 여기 있는 구멍이 여기 베이스와
센터가 같은 경우 있을 거예요. 즉, 이 얘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렇게 모서리가, 여기가 이렇게 목깎이가 되어 있는 경우 덜어 있을 거예요. 우리 베이스에 목깎이 참 많이 되어 있잖아요. 베이스에 목깎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뭐 돌아가면서 다 되어 있죠. 보통 네 군데가. 근데 이렇게 네 군데가 목깎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목깎이 치수 이렇게 이제 보통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R 뭐 5나 6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 중앙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중심의 위치가 이 목깎이랑 이렇게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파이 뭐 5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목깎이와 여기 있는 구멍의 중심이 같죠. 여기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동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델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목깎이를 먼저 돌리시는 게 좋아요. 목깎이를 먼저 돌리시고 구멍을 바로 동심으로 해서 바로 뚫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되죠. 자, 목깎이 할 거예요. 목깎이. 자, 베이스 보통 목깎이 다 들어가니까 목깎이가 10mm가 목깎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목깎이. 자, 목깎이 3을 살짝 돌려서 여기에 또 깎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깎아주고요. 목깎이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뭐 단순한 기능이에요. 여기다가 목깎이 해가지고 반지름까지 입력하고 내가 원하는 거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목깎이에서 나중에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만 제가 잘 하시면 될 거예요. 모서리 지금 반지름감으로 10mm 넣었고요. 그 모서리 4개 선택해줬죠. 그러니까 4개가 선택되었습니다. 나오죠. 목깎이는 이렇게 깎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목깎이가 깎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구멍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동심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깎이 되어 있는 얘도 호잖아요. 이 목깎이 되어 있는 얘도 호기 때문에 중심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를 동심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 자, 구멍 나왔죠. 자, 동심으로 바꿔줍니다. 평면 아무 때나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동심 참조 여기 있는 모서리 혹은 여기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원통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돌아가는 R 부분. 여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중심이 같기 때문에 동심으로 인식을 하죠. 자, 여기 상태에서 보통 이런 경우는 종료자가 어떻게 되냐면 뻥 뚫리죠. 구멍이 뻥 하고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관통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는 보통 5나 4나 뭐 6이나 이런 거 가장 많이 쓰죠. 자, 확인.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우리 도면 그리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편해요. 근데 이거를 또 일일이 이렇게 다 해주냐? 아니죠.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 직사각형 패턴의 피처 구멍 뚫은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방향 위로 갈 거죠. 위로 가고 싶어요. 여기 선택해서 위로 가네요. 자, 2개고요. 이 거리값 100 했잖아요. 거리값은 100이었고 여기 10mm 넣었으니까 여기 80 하면 맞을 거예요. 그죠? 정중앙에 맞게 떨어지죠. 자, 여기 방향 이게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방향이 틀렸네요. 반전 한번 해주고요. 내려가라. 그리고 거리값은 얼마다? 80이다. 그래서 확인해 버리면 베이스 구멍 금방 뚫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Z에서 좀 취소를 하고요. 이런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자, 원 하나 그릴게요. 자, 이것도 동심 참조 들어갑니다. 아예 참조 자체를 여기 구속 조건 자체를 동심으로 쓰는 거죠. 이 원과 이 원은 동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센터 같은 거고요. 그리고 예, 치수를 자 10mm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모형 보면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 도면 그리다 보면 얘가 한 3mm 이렇게 볼록 튀어 올라온 거 있어요.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튀어 올라왔는데 여기 구멍이 뚫렸어.
모서리는 이렇게 깎여 있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시는 도면 중에 하나죠. 이것도 똑같이 구멍. 자, 여기서 구멍 그냥 동심으로 여기 지정하면 되죠. 동심 참조는 이 원통 지정하면 되죠. 자, 구멍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 되어 있죠. 5의 전체 관통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4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확인 됐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 여기가 못 깎게 되는 경우 있죠. 자, 못 깎기 3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못 깎기 이렇게 깎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나중에 못 깎기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못 깎아 놓고 또 패턴 쓰는 거예요. 패턴 피처.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구멍하고요, 여기 올려준 돌출하고요, 그리고 못 깎기까지 한꺼번에 다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일단 돌출을 먼저 했죠. 여기가 저희가 3mm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구멍 뚫었고요, 못 깎기 했어요. 그리고 방향 선택합니다. 위로 갑니다. 자, 위로 갈 거예요. 거리는 80이고요. 자, 그리고 방향 2 또 선택합니다. 아래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방향 틀렸네요. 반전 80 확인 하면 한꺼번에 모든 게 작업이 돼요. 그래서 여기 패턴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구멍을 이용해서 패턴을 쓴 거죠. 왜? 구멍 뚫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네 군데 구멍 뚫는 게 목적이고 여기 패턴은 하나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심에 이렇게 동심에 맞는 이런 원통이 있다면, 혹은 여기처럼 이렇게 원통이 있다면 구멍 작업을 하실 때 이제는 어떻게 한다? 동심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멍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빠르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스케치보다는 이게 훨씬 빠르죠. 근데 스케치는 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을 꼭 잡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지금처럼 선형을 이용하든지 동심을 이용해서 3D 모형상에서 바로 치수를 줘서 원하는 작업을, 구멍 작업을 완료를 하고, 패턴이나 아니면 원형 패턴이나 기타 다른 것이나 아니면 대칭 기능을 이용해 갖고 내가 원하는 곳에 구멍을 바로 빠르게 뚫어 버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구멍까지 해서 대충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여기 뭐 남아있는 점 위 있긴 한데 굳이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뭐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점 위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방금 알려드린 요 제가 시작 스케치, 선형, 동심 요 세 개만 가지고 충분히 다 활용해서 다 쓰시고, 점 위는 사실 사용 빈도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내용이다 보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구멍 가지고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 보면 카운터 보호 있죠? 우리 여기 카운터 보호 해야 되잖아요. 구멍 뚫고 카운터 보호 정말 많아요. 특히 커버 부품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카운터 보호 들어가죠. 다음 시간에는 요 카운터 보호와 그리고 여기에 나사 탭 구멍 되어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이 나사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 때 아예 나사 부분도 같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사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나사가 좀 로딩하는 게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나왔는데 스레드라고 나오죠. 자, 인벤토리에서 나사는 스레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국제규격, 안시규격, 지수규격, 딘규격 쭉 다 나와요. 영국 거도 있고요, 미국 거도 있고, 일본 거, 독일 거 나오는데, 여기 우리 미리 나사 규격 선택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카운터 보호, 구멍을 이용한 카운터 보호 작업, 그리고 구멍을 이용한 나사 뚫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